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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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혼자서 공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같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인연입니다. 자, 6월 4일, 5일, 6일 첫째 토일월에 토요 주말 정진을 강원도 양양 오산 해수욕장에 있는 민박시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다와 파도, 허공, 변하는 돌이 하나인 돌이 텅 빈 허공, 이것을 2박 3일 동안 계속 그냥 그것만 할 겁니다. 가서. 그래서 뭐 법문 듣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파도가 변하는 돌이, 하늘이 변하는 돌이, 하나인 돌이, 파도와 물이 하나인 돌이, 나와 허공이 하나인 돌이, 텅 빈 허공, 그것을 계속
보면서 이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 접수를 미리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가시는 분이요. 성강거사님은 빼고요. 성강거사님은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서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일결사 507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늘 시작할 때 시작을 해요. 제가 말하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말하고 수림씨가 듣고 있죠.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습으로는 일신명이 있고 수림씨가 있고 제가 말을 하고 수림씨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자리하고 수림씨가 듣고 있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라고. 왜? 왜 같은 자리냐?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는 자리를 요만큼은 일신명 자리다, 요만큼은 수림씨 자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가릴 수가 없어. 우리 공기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딱 갈르면 갈라지나요? 안 갈라져요. 공기 못 갈라요. 물도 이렇게 하면 못 갈라요. 그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림씨가 듣는 자리하고 일시명이 말하는 자리하고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당장의 마음이라고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이거든요. 바로 지금을 순한국어로 하면 당장이거든, 당장.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마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음이란 지금 내 말을 듣는 그 마음, 말을 듣고 있는 마음,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보는 그 마음이라는 거. 누가 본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어이구 몸뚱이 내려서 들으니까 항상 분별이 있을 수 있죠. 언제나 내 마음의 당처인 당장의 마음을 그대로 쭉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선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화내고 뭐 공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일으켜, 그지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당처, 그 바탕, 이 말입니다. 바탕인 것을 당장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당장의 마음을 쭉 놓치지 않은 것이 진짜 선이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뭐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자리가 그것이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어느 것이 도량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화를 내. 지금 화를 내는 것도 뭐다? 공부를 하는 거.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공부가 돼? 화에 들어앉는 자리가 누구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기가 일으켜서 자기가 어리석어서 거기에 들어앉는 것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곳이 도량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일체처, 일체의 곳이 장소, 일체도 그 바로 그때, 이 말입니다. 일체처가 다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체처가 다 선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진짜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하려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이 말이지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꼭 이렇게 대답을 문자를 해서 보내주셔요. 이제 지금 요새 문자 받으시는 분이 한
100한 몇십 분 되거든요. 그치.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답을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깨어 있는다는 게 어째야 깨어 있는 건가요? 성강거사님. 그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래 또 막 문자 보내고 이러지는 않는 거. 어째야 깨어 있습니까? 어떤 걸 깨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 입장에서 예, 깨어 예.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제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 지금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바탕자리를 느끼는 것이죠. 예, 계속 느끼는 것. 예, 저는 한 비유를 든자면 예. 저는 여기가 큰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큰 거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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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거기에 저도 비치고 그 선원장님도 비치고 예, 예. 도반도 비치고 온 세상이 다 생각하는 비친. 예, 생각도 비치고. 그것도 예. 비치고 그냥 비치는구나. 비치는구나. 제가 예. 지금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저의 입장에서는 그 예.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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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력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비치니까 거기에 안 달라붙으시죠. 그러니까 점점 안 달라붙게 되죠. 거울에 비쳤는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다니 없다니 옳다니 그르다니 그것을 뭐 가지려고 한다든가 그러지 않겠지요. 수림씨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벌써 이해되면 우리가 섭하지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해가 되죠. 큰 거울이 있어요. 그걸 대원경이라고 해요. 큰 거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허공이 큰 거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요? 바다도 거기 돼 있고 지구도 들어가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비치고 감정도 비치고 화를 내는 것도 비치고 욕심내는 것도 비치고 다 비추고 있어 지금. 비치니까 그 모습에 어떻게 된다? 모습이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거지요. 어떤 데는 또 그냥 그 그림자에 쏙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정신 차렸을 때는 그게 깨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모습에 머물지를 않겠죠. 수림씨 어떻게 생각해요? 거울에 비쳤다면 그 거울에 비친 영상에다가 머물겠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고 그걸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나요? 안 할 것 같지요? 거울에 비친 영상은 뭐가 같다? 꿈과 같거든. 꿈과 같아요. 그래서 그 거울판이 꿈판이라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뭐도 그럼 거기에 비친다? 거식정도 비치겠지.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 거기 쏙 들어가 버리지. 비친 줄을 모르는 거지. 우리도 하다가 보면 진짜 열받고 진짜 욕심나는 거는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 정말로 꿈에서 로또 당첨됐는데 1등 당첨됐다고 돈 찾으러 가잖아. 아직. 돈 찾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어이구 꿈속에 일어난 거를 갖다가 뭘 돈을 찾으러 가 저 사람 참네 꿈 깨 그렇게 얘기하죠. 꿈 깨. 근데 어째 꿈 깰 때도 있지요. 이게 그거구나 헛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서 이것이 이게 그 헛건지 진짜인지 구별도 할 생각도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제처가 다 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최정환 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려면. 최정환 거사님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선에 대해서 말씀해 뭐 선이든지 어째든지 뭐 선이라는 것이 다 공부하는 건데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 다른 말로. 공부하려면 간단하게 말을 해서 막 그냥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면 어째 되는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문자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24쪽. 이것이 중요해서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24쪽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말숙한 성품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뭐야?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된다. 자, 16쪽 한번 보십시오. 16쪽 보면 제일 밑에 백봉 선생님이 해놓은 데 있죠.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몸뚱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몸뚱이를 굴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뭘로 공부한다? 맨날 몸뚱이 내로 공부하는 거지요. 그 말이지요.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줄을 모르면 뭐라고? 나라고 하는 그 아만상이라고 하는데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쩌들려 있어서 여기서 무엇이 한 걸음도 못 나간다. 한 걸음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본래의 말숙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헛것인 것, 가짜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 몸뚱이가 내다 해서 몸뚱이에 주저앉아. 몸뚱이에 주저앉으면 물론 다른 경계에 주저앉게 돼요. 몸뚱이에 주저앉지 않게 되면 물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않게 돼요. 이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분별의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러면은 나와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서로 이미 분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 나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모든 것이 상대로 딱 있게 돼요. 그래서 몸뚱이에 주저앉지 않으면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않게 되고 몸뚱이에 주저앉으면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아요. 그래서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면 뭐다? 안팎이 사라져버려서 그냥 이 칠판이 돼버려요. 수림씨 어렵지? 어려워. 지금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아니 이 말을 이해하겠어?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경계가 지어진다는 요 말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거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 나 그거 알아 이런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 이미 들어가요. 여기 칠판이 깨끗하잖아요. 지금 하얗잖아. 깨끗하잖아. 칠판을 다른 걸로 뭐 허공이라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허공이다. 허공이라고 생각을 해봐. 칠판을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 허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허공 중에 내 몸뚱이를 놔두었어. 근데 내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나예요? 요 칠판에 있는 나거든. 허공 중에 있는 나거든. 그렇지. 수림씨 어떻게 생각해? 텅 빈 허공이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자. 태어나면 허공 중에 내가 태어나 있는 거잖아. 태어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몸뚱이 내다 이러면은 내가 있는 그 바탕은 잊어버려. 뭐만 눈에 보인다? 요것만 보여. 요것만 보인다고 해서 요 바탕 속에 있는 내가 바탕 속에 있지 않느냐? 허공 속에 있지 않느냐? 아니거든. 그거 이해되죠? 그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일심행 이 나라고 했어. 여기 수림씨가 있어. 수림씨도 나라고 해. 그러면 일심행은 요 경계 밖에 있는 많은 일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되고, 수림씨도 어떻게 해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돼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어디에 있어? 칠판에 다 있잖아. 칠판에다가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 싹 없어져 버리자. 몸뚱이 없어져 버리자. 일심행 죽었어. 그러면 일심행 싹 사라져. 그럼 뭐만 남아요? 허공만 남아요. 근데 이 허공은 일심행이 있든지 사라지든지 맨날 허공은 그대로 있네. 근데 사람들이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 바탕이 생각이 안 나. 최정원 권사님 이해하십니까? 네. 바탕이 생각이 안 나. 치마 알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해버려. 그래서 제가 그 해놓은 게 뭐다? 모습을 봅니다. 안수림을 봅니다. 허공 속의 안수림을 봅니다. 안수림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안수림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텅 빈 허공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수림이면서 이 수림이 나타난 허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그것이 바탕공식이에요. 또 한 개 해볼까? 수림씨가 요새 굉장히 그거 한번 거식증 갖고 해볼까? 해볼까? 거식증이 아니고 뭘로? 폭식증. 아, 폭식증이야. 거식증 아니고 폭식증. 이거 갖고 해보자. 수림씨라는 하나의 몸도 모습이고 폭식증이라는 하나의 그것도 모습이에요. 그지요? 늘 폭식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왜? 저 사람 내한테 스트레스 팍 주면은 사람마다 여러 그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코끼리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우리 그 도반 중에 그 국선도 도반 중에 그 사모님이 되게 호리호리해요. 근데 그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코끼리 끊어버리니까 살 조금 찌어놓으면 또 싹 빠져버리는 거라. 그냥 살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먹으니까. 수림씨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잖아. 안 먹는 거나 먹는 거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이요. 모습. 혹식증을 봅니다. 직접 자기가 보는 거예요. 수림 씨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직접 여기에다가 넣어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혹식증을 봅니다. 혹식증이라는 건 하나의 생각이지. 생각. 봅니다. 뭘? 허공 속의 혹식증을 봅니다. 혹식증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이게 나타나나요? 24시간 365일 내 혹식증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전부 뭐다? 모습이라. 이것도 모습이라. 그래서 혹식증에 들어앉으면 뭘 잊어버려? 나의 바탕을 잊어버려.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또 혹식증은 자체성이 없습니다. 혹식증은 변합니다. 변하지요? 변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이것이 뭐 내한테 굉장히 되게 껄끄러운 것이고 되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환한 대낮에 자꾸만 햇빛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내 속으로 여기다가 어둠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환한 대낮으로 자꾸만 허공 중에 확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햇빛을 받고 하면은 얘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자꾸만 이거 딱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되는 데를 하지 말고 그대로 쫙 들어만 내라.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데는 여기서 골이 하나 더 끼는 거지. 이것 자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이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고. 이해되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리를 띄어서 행위로 일어나니까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점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금방 이거 한 거 바탕 공식이 넣으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폴리오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모습이 헛것임을 알아야 된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야 된다.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모습 중에서도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슬기를 닦는 거예요. 슬기를 캐내는 거예요. 슬기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놓는 데 있습니다. 요새 제가 문자를 이걸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느냐? 사량 분별을 전부 다 놓아라. 이 말입니다. 사량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사량 분별이란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사량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량 분별을 놓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란 말이죠. 경계를 보고 마음을 일으켜. 칠판이 있네? 이거는 칠판이 없으면 또 칠판이 없네? 칠판이 완전히 없어버리면 있다 없다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망심이라는데 망심을 넣어라, 분별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것은 본래 청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것을 놓으라 마라,
그것이 어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슬기라는 거는 본래 청정한 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청정한 걸 갖고 있는데 뭘 놓으라 마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뭐 때문에? 사랑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져 있어. 부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랑 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쑥한 것만 남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진흙을 넣어서 흔들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돼요. 흙탕물. 여기다가 설탕 넣으면 설탕물이 돼요. 여기다가 소금 넣으면 소금물이 돼요. 여기다가 커피를 넣으면 커피물이 돼요. 그지요? 수림씨 그렇지? 흙탕물이 됐든 설탕물이 됐든 소금물이 됐든 커피를 됐든 뭐예요? 요 속에는 뭐가 있다? 맑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말하자면 추출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림씨 처음 하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그걸 하나? 그다음 최정환 거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혀요. 가만히만 놔두면 돼요. 흔들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 놔놓으면 그냥 가라앉거든요. 이게 가라앉으면 요 흙만 싹 드러내면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 맑은 물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나. 화를 내는 본래의 마음은 뭐예요? 맑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화 때문에 뭐예요? 흙탕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를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드러나지요. 그럼 화를 어떻게 가라앉힐래? 이것만 문제지요. 화를 어떻게 가라앉혀요? 화가 헛것인 줄 아는 것이죠. 이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죠. 폭식증도 일어났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걸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아는 거 어렵겠지요. 어려워요. 왜 어렵지요? 왜 어려운가? 성관거사 왜 어렵죠? 우리 진짜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몸뚱이 나라는 생각에서 네. 버릇이 그래서 안 나가. 그렇죠. 이게 한 번 이렇게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약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벽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점선이었을 때는 무너지기도 쉽죠. 근데 막 자꾸만 똑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다가 보면 이게 아주 벽이 돼버려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거를 벽이 돼버린 거를 업이라고 해요. 아이고, 업이 두꺼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걸 업이라고 해요. 근데 요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요것을 없애는 방법이 휴유거사님. 업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변하고 것이는 거 아는 것이요. 업이라는 것이 본래 있었냐? 수림씨 본래 있었냐? 여기 본래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최정원 거사님 본래 있었나요? 본래 없었던 거예요. 본래 없었던 거라고. 이것이 본래 없었던 건데 자꾸만 똑같이 그걸 반복하다가 보니 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못 벗어나. 우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왜? 워낙 이게 두껍거든. 두꺼워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질 않아.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텅 빈 것이구나. 원래 이게 공한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업을 녹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업을 녹일 수가 있다. 근데 그 화도 화. 업에 들어가요. 그렇죠. 업이라는 것은 모든 신구의라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행동을 다 업이라고 해요. 그럼 업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 업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업이 될 수 있죠. 선업이 있고, 왜 기부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선업이라고 해요.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악업이라고 해요. 선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 업에 들어 앉으면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 사람들이요. 기부를 많이 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중독이 돼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개중에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한 하는 것으로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변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고정관념에 굳어진다. 그러면 기부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정말 저 사람 뭐 저래, 욕을 하지요. 자기는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또 물어볼 거 없나요? 좋다 싫다를 떠나서 화가 화를 내야지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근데 그러니까 화가 변하고 헛것임을 알면서 화를 내는 거랑 그렇죠. 화에 그냥 들어앉는 거랑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변하고 헛것임을 알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등광보살님 좀 한번 얘기해 주지요. 화를 변하고 헛것인 줄 알고 짐짓 화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화도 좋다 안 좋다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전에 생각할 때는 뭐 공부를 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화가 안 올라오는 것 이런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변하고 헛것임을 알면서 화를 내는 그게 뭐지? 그런 등광보살님 한번 얘기해봐야지. 등광보살님이 얘기 잘해줄걸요? 한번 들어봅시다. 화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고 하는 경우는 이미 그게 다툼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내도 내가 괴롭지가 않아요. 찌꺼기가 없어요. 그냥 그 말한 그대로 그게 끝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화해서 내면 거기에 또 고리를 계속 끼워서 계속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이번에 내가 화가 변하고 헛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벌써 불편하고 괴로워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변하고 나면서 증상으로만 말하잖아요. 화가 나면서 괴롭지 않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그럼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그게 하나이다. 그 상황에 맞는 내가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데 거기에 머물질 않는데 뭐가 괴로워요? 하고 되게 어렵지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보다 훨씬 아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엄마들은 아기가 무슨 짓을 할지 그 다음도 다 알고 있어요. 응? 그지요? 있는데 그 아기가 무슨 일을 딱 했어. 근데 얘가 여기서 그 다음 가는 것을 좀 차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했다. 너무 애가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떠들고 이래. 나중에는 막 상위에도 올라가고 애들이 천방지축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럴 때 엄마가 그걸 제지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얘를 갖다가 그냥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짐짓고 화를 내는 척을 한다. 화를 내는 것을 보인다. 화를 내게 되니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보살님이 말씀하는 나툼. 그 상황에서의 하나의 작용으로 나툼으로서 내는 거 하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완 뚜껑 열릴 정도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말로 하지 말고 본인이 그걸 한번 느껴서 오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가 났을 때 이 상황은 이렇구나, 저 상황은 저렇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한번 느껴서 오는 거 내가 숙제로 줄게요. 숙제로 줄게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화라는 것은 남만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는 더 심각하게 화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다, 이 짓을. 그러면은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것이든 내부의 것이든 한번 그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슬기를 캐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이 맑은 물을 우리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냥 가라만 안 치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우리가. 이 흙탕물 속에, 설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설탕물, 흙탕물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을 때는 이미 맑은 물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 이 상황에만 들어가 있게 돼요. 그렇죠, 성간거사님. 그래서 이 맑은 물을 보려면 그냥 가라앉지.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욕심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그 화나는 자리를 보려면 어찌해야 돼? 그냥 가만 한번 있어 보자는 거예요. 화가 가라앉으면 무엇이 나타나나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화가 무슨 형상이 있어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그거 하고 갈 것 같아도 시간이 딱 지나가면은 그게 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또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좀 한쪽이 가만히만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하는 게 여자들 보고 참으라 하거든요. 그럼 여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굉장히 이 성품이 달라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 쪽에서 그냥 가만히만 좀 그 시간만 그냥 좀 흐르면은 자연히 손바닥이 맞이 안 치지는데 그게 자꾸만 화가 나나? 싸움이 되나? 그러면 가라앉아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한번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은 마음, 한문으로 정할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요. 가만히 한번 이래요. 그럼 우리 같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또 안 그러면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의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이 가라앉아.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뒤바뀐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서 두꺼워지면 이것이 굉장한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누구를 지배를 하냐면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으킨 것이 그 자리가 일으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다시 누구를 지배해버려요? 나를 지배를 해요. 참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으킨 것도 내가 일으킨 것이거든.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것이 딱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 이 고정관념이 되려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이러한 고정관념은 굉장히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면 진짜 좋은데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요. 자기를. 수림씨 이거 이해되나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이걸 더 쉽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습이 폭식증이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증상이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딱 일어나면 이거는 안 해야 돼. 이거는 나쁜 거야. 이 생각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지.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이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굳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뒤바뀐 생각과 고정된 관념이 자꾸 굳어지면 이것이 나를 되돌아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렇지. 근데 이것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나거든요. 이거를 일으킨 본래 근원이 누구냐면 나거든.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이 나거든. 난데 여기에다가 이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를 하게 돼요.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업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지배를 한다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끌고 가요. 자꾸만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긍정적으로 끌고 가면 자꾸만 업을 쌓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마음을. 끌고 가서 내가 부정적으로 되면 자기만 부정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 그 사람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그거를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악순환이 거듭이 돼요. 이게. 우리가 살 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를 요 카테고리를 이 말하자면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림씨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한데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하면은 밝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만 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크게 돼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몸뚱이 내가 여기서 요만큼이잖아요. 요 속에 이 폭식증이라는 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 내다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먼지도만 또 못하는 거야. 그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몸속에 좀 집어넣지 마라. 몸뚱이 내라고 해서 내 몸속에 좀 집어넣지 말고 어디다가?
허공으로 해서 내 허공에다 좀 풀어놓아. 그렇게 하면 그것이 크기가, 쥐는 크기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되게 커져. 근데 허공에 턱 있으면 어때요? 먼지만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져서 문제 해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몸속에 넣으면 넣을수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이것이 너무 커져버리거든, 문제가. 근데 허공에 확 풀어놔버리면 먼지만도 못하게 된다. 참 크기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정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몸속에 좀 집어넣지 말라고. 어디다 풀어놔라? 허공에다 풀어놔. 허공에다가 풀어놓고 좀 방목을 시켜버려. 몸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말뚝에 매놓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사량 분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그거를 뒤바뀐 생각과 그 고정관념, 이것이 사량 분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되고 또 주위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의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어떻게 가라앉힐래? 어떻게 가라앉힐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알고, 뭐예요? 허공 중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인 줄 알아라. 이것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라앉혀지나요? 헛것인 줄 모르면 가라앉혀지느냐고요. 최정환 목사님 어떻습니까? 헛것인 줄 모르면 그게 가라앉혀지나요? 꿈속에서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꿈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집착을 안 가져요. 그렇지. 진짜가 아닌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림 씨가 떠내요. 폭식장이 진짜가 아니고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놓을 거 아니냐. 놓을 거 아니냐. 이제 습관 따라서 금방은 안 되겠지. 근데 점점 알게 되겠지. 그지? 그렇지. 금방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좋아요. 자, 이까.